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황희원 PB팀장입니다. 또 한 달여 만에 또 이 트렌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필 오늘 3월 마지막 날이고요. 분기 마지막 날입니다. 시장에는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딱 한 달 걸렸습니다. 딱 한 달 동안 전쟁, 미국 이란 전쟁,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한 달 내내 시장을 반영하면서 아주 힘든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3월 31일인데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분석해 보고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4월 달 전망을 한번 아주 조심스럽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3월 초에는 급락을 했지만 또 바로 상승 사이드카가 까지 나오면서 급등을 또 했었죠.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역시나 이번 전쟁도 과거와 사례와는 비슷하게 한 3주, 4주 정도 지나면 시장에 대한 영향이 거의 마무리되고 다시 주식시장은 제갈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과의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봤을 때 이제 일방적인 전쟁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리고 양 두 당사자 간의만의 문제들이었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었고, 그리고 사우디라던가 다른 산유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도 먹히지 않는 그런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오늘 마지막 날은 여러 가지 다른 수급 이슈까지 겹치면서 반대 매매가 터지는 그렇게 사례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뭐 지난 과거에 대한 것들보다는 오늘 현상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달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역대 가장 많이 떨어진 달이기도 합니다. 역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달이기도 하고요. 물론 주가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의 매도이기 때문에 과거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규모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시총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만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는 전략적인 매도, 전술적인 매도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엑스코리아를 아예 떠나는, 한국 주식 다 팔고 끝나자라는 매도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던 것과, 그리고 유가에 엄청나게 민감한 한국인이 일단은 위험 자산을 좀 줄이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환율을 건드리게 되고, 환율은 또 다시 급등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환율이 오를 거를 들어오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외국계 펀드 매니저, 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라고 가정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가만히 있어도 계속 환차 손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이 국면이 마무리가 돼서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마무리가 돼서 어느 정도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구나를 확인하고 사는 그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전술적인 매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 3월 둘째 주부터 계속 셋째 주 정도부터죠. 더 많이 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왔고, 개인들은 이 부분을 금융투자 ETF라던가 개별 매수세로 지금 커버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3주차, 4주차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예상조차도 전혀 되지 않고, 과거 사례들도 여전히 과거 사례들과는 여전히 좀 다르게 최근에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오늘은 짜증 섞인 매도까지 같이 나온 듯한 하루였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4.2 빠졌고요. 코스닥은 5% 가깝게 빠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유럽 시장은 양호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타 아시아 국가권들 보면 상해도 한 0.8%, 그 다음에 항생은 플러스, 대만도 한 0.68% 하락, 나머지 기타 국가들도 우리나라만큼, 일본도 뭐 1% 정도 하락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만큼 뭐 전쟁 당사국인 사우디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만 4%, 5% 가깝게의 하락이 나온 거는
우리나라 개별 이슈일 문제일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환율에 대한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뭐 매크로적인 지표들의 문제들은 다른 여러 나라들에도 더 동시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공통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아마 아무 이슈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 우리나라 환율이 워낙에 높아지고 있던 부분들은 외국인들 매도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도 당연히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해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환 때문에 4% 이상 하락을 한다? 이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오늘은 개별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들 보셨겠지만 오늘 하한가를 간 종목이 있었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시총 상위 종목이 아니라 시총 1등 삼천당 제약이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지금은 오늘 30%가 빠져서 시총이 이제 20조대로 내려왔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 하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1등 종목이었고 이제 코스닥 그 제약바이오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 가지 ETF들에 많이 붙어 있었겠죠. 편입이 되어 상위 매우 높은 기준으로 편입이 되어 있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뭐 주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총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일단 하한가를 갔다는 거에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이 주가가 빠지다 보면 또 누군가는 ETF를 매도를 하겠죠. 네, 매도를 할 거고 ETF는 그 현금을 마련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종목이 하한가를 들어갔던 시각 자체가 거의 요 정도 수준. 오늘 오전에 이미 하한가 근처에 갔었고 오늘 12시경에 하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오후 3시간 반 정도를 하한가에 계속 물려 있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 바이오 ETF든 코스닥 뭐 150 ETF든 레버리지 ETF든 여기서는 매도가 계속 나오겠죠. 매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한가라서 삼천당을 더 이상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다른 바이오들을 팔아야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바이오를 팔든 아니면 비중에 맞춰서 다른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오늘 하루 종일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중형 바이오들이 매도 수급을 당연히 가져가기 좀 매도하기 편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알테오젠이나 에코프로나 BM이나 그다음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알지노믹스 같은 종목들 특히나 많이 올랐던 종목 그다음 오름 테라퓨틱스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보로노이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유탄을 돌아가면서 얻어 터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가 그만큼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바이오 ETF에는 코스피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에 좀 힘없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업종으로 보면 코스피에서 본다면 장 초반에는 여기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죠. 반대매매 나오겠구나 쿵 하고 떨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좋은 뉴스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12시 전후로 해서 쭉 밀려가는 흐름들 1시 반경에 밀렸고 거기서 한 번 더 여기서 반대매매 회피 물량 딱 3시 전후로 나오는 반대매매 회피 물량 나오면서 전형적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신용 물량도 이제 슬슬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용 잔고가 높다라는 말씀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사실 절대적인 수치는 높은 거는 맞아요. 33조, 32조, 33조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과거에 예탁금이 70조였을 때 30조랑 지금 120조 언저리였을 때 30조랑은 확실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최근에 터지더라도 어제 그렇게 힘들었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판에 밀리지 않고 그냥 횡보하다 끝났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도 마찬가지. 그저께도 오르다 끝났고 근데 오늘은 이제 참다 참은 그 트리거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른 특히 이제 코스닥들이 빠지니까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 포털을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가서 보면 오늘 예탁금이랑 신용잔고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전이긴 합니다만 지금 증시 자금은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10조 원대, 한때 130조 원대까지 갔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줄어서 이게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줄은 건지 아니면 다시 뭐 은행이라던가 다른 안전자산 쪽으로 빠진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전히 110조대 수준입니다. 신용은 계속 32조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32조대를 유지하고 있죠.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예탁금이 아직 높은 상태에서의 32%, 32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70조 원대의 30%, 30조면 사실 꽤 높은 수준이죠. 한 35% 중후반의 정도의 비율인데 지금은 오히려 비율로만 따지면 지금 신용 잔고는 오히려 줄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3월 달에 급등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가 많이 터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탁금이 높아서 그렇다고 보는데 오늘 이런 흐름은 전형적인 반대 매매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아마 신용 거래가 터졌다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 그러니까 3월 중순까지는 급락 이후에는 분명 급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다 보니까 외상으로 사시는 딱 3일짜리 미수 아시죠? 그 거래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3월 중순 이후에 이 전략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대속 매도가 미수를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한 매도가 또 나오고 또 그거를 빨리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수를 계속 쓰는 그 행위를 반복해 왔던 거죠. 사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은 통상 0% 수준 1% 이하로 보였어요. 항상 0.3에서 0.5 정도를 보였는데 확실히 3월 달 들어서 보면 보시겠지만 어제가 이제 2.4가 나왔고요. 1%대는 이제 수두룩하고 3.4, 3.8도 있었고 6대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월 초에 6대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엄청나게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들 그리고 오늘 분기 말에다가 월말이겠죠. 그러면 기관들 일부 기관 투자자들 액티브 펀드들은 뭔가 리밸런싱하고 4월 대비해 보자라는 윈도우 드레싱까지도 원래 월말 분기 말에는 그런 수급이 굉장히 좀 있을 그 날짜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 오늘 삼천당제 하한가 그다음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반대 매매 분기말 월말 이런 정말 나쁜 수급이 꼬이면서 타 국가 대비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급등하는 또 시기가 분명히 오기는 할 겁니다. 지금 모든 지표들은 마무리가 지금 다 뭔가 상승으로 쏘기 위한 준비는 됐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변수는 전쟁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있지만 보시는 분은 보시겠지만 공탐 지수 이제 한 자릿수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 28 넘어가면 거의 하루 이틀 안에 다시 내려왔거든요. 특이한 상황 아니고서는 지금 30 넘었다가 빅스 지수도 다시 28대로 내려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 28로 다시 어제 30 넘었었는데 28로 다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심리 지수, 수급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금리 이런 부분들도 다 모든 것들이 일단은 다 역사적으로 바닥권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잣대를 들이대시면 그거조차가 사실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건 이제 예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배팅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니까 다 매도하자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채권도 매도하고 금도 매도하고 은도 매도하고 사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기름 주식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금이 왕이다. 캐시 이즈 킹이라는 그 논리 명제가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다 파는 겁니다. 그냥 모르겠고 일단 현금 갖고 있다가 좀 진정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자산 배분을 하든 주도주를 가서 매매를 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사람이 일부 있는가 하면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선 그런 반응이 있는 거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버티자. 예수금이 있어도 그냥 버텨보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대신에 버티기는 하되 잘 모르겠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올매도, 추가 매수는 관망, 그러니까 올매도나 관망 또는 반대 매매로 인한 매도 요거 세 개만 있다 보니까 시장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냥 힘없이 줄줄줄 밀려버리는 특히 오늘 코스닥에서 호가창이 얇은 종목일수록 더 많이 밀리는 거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종목들이 이제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팍팍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늘 또는 최근 1주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지금 공포가 완전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면 외국인들 누적으로 매도한 거를 보면 2월달, 3월달 외국인 누적 순 매도가 한 51조 정도 되거든요. 3월에는 32조인데 역대 최대 매도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요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참 요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나옵니다. 이 외국인 지분이 48.6으로 돼 있죠. 통상 50% 이하로 안 내려와요. 50점 몇 가지는 있었는데 50% 이하로 안 내려오거든요. 근데 서브프라임 때가 아마 47% 정도였을 겁니다. 47%였고 그때 이후로 지금 50% 이하로 내려온 게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지금 지표 봤을 때는 한 13년 만에 역대 최저조로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럼 2013년 정도면 그때 아마 그 피그스 국가, 남유럽 국가들 부채로 위기 겪었을 때 그때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역대 실적은 가이던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여기 FN 가이드는 좀 속보가 좀 늦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1분기 실적이 36조 나와 있고 2분기에 48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컨센은 43조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터보컨트든 뭐가 됐든 이슈가 있지만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굉장히 높은 수준 여전히 유지돼 있다. 물론 1분기는 당연히 좋을 건데 2분기에 이런 원자재 수급 이슈로 인해서 뭐 반도체 만들 수 있는 재료 수급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2분기 실적부터 꺾이는 거 아니냐 이 이슈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터보컨트에 대한 우려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43조거든요. 그럼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58조 벌었을 때가 역대 최고였습니다. 1년에. 근데 지금 1분기 43조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도 이제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역대 지분율 최저로 빠질 이유는 없다. 물론 지금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과연 언제쯤 들어올릴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여기 주가 하락할 때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다는 거. 이 부분이 좀 걸리기는 해요. 이 부분이 걸려서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얼마큼 되돌리는 거래량이 나오고 상승을 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봐주는 게 중요한데 이미 주가가 세론으로 나오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죠. 주가는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과연 시장이 구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중동 문제 사태가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면 언제든지 V자 반등, 그리고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V자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 왔다. 다만 V자 반등 이후에 시장의 색깔은 바뀔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다시 전고점을 트라이해서 전고점이 6,300이죠. 여기를 넘어가서 다시 7,000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화려한 종목장이 펼쳐질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전쟁이라는 변수, 그러니까 유가와 환율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시장에서 변수로 지목되고 있고 불확실성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확인하고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양 국가 간 특히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싸울 무기도 없고 지금 미국은 계속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지만 이란은 미국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라고 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블러핑이긴 한 것 같거든요. 예전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협상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딱 오피셜리하게 협상 끝 해서 전쟁 끝 이런 뭔가 칼로 무 자르는 것처럼 그런 타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간 선거에서 불리하고 이제 5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 오는데 당연히 기름값이 올라가면 미국 사람들은 기름값 내느라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소비를 줄이면 지금까지 계속 미국 경제는 강하다로 금리가 버텨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를 인하는 하는데 이게 리세션 컷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작년에 금리 인하할 때 우려했었던 리세션 컷이 나와버리면 미국 시장은 한 번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과연 예상을 못한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정도까지 지금 확전이 될랑 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든 출구 전략이든 종전이든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지금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매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 매도했다가 올라갈 때 사면 되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타결이 나오면 그냥 갭상승으로 바로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간밤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팔았다 오늘이 저점일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내일 예를 들어서 한 3%씩 떠서 시작을 해버리면 또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부터는 좀 버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버티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상 고점에서 주도주가 30% 이상 하락하면 주도주에서 이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20% 후반 하락했습니다. 결국은 16만 원 정도까지 빠지면 이제 고점에서 30% 정도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도주가 꺾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안에서 다 팔고 미리 팔고 나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주도력을 잃어간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16만 원이 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6만 원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면 되게 손익비가 높은 시점이에요. 지금 사서 합리적으로 반등일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 위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반대로 손절매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보면 손절 컷이 꽤 크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한 4~5% 정도 빠지면 그냥 손절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또는 16만에 오는 거 기다렸다가 사서 만약에 거기서 매수가 됐는데 더 빠지면 손절하면 한 손실폭이 뭐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번 주지만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 말하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3월달 하락 매우 고생하셨고요. 뭐 음봉도 세게 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22% 하락을 했네요. 22% 하락을 했고 업종으로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19% 하락을 했습니다. 통상 코스피의 MDD 맥스 드로우다운은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은 평균이 한 19% 정도거든요. 근데 딱 지금 찍었어요. 19% 딱 찍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빠질 수 있을 만큼은 빠지긴 했어요. 다행히 이제 2월 달에 저점을 깨지는 않았고 시가는 깼지만 저점을 깨지는 않은 상황이라 이제 이번 달에 과연 얼마큼 버텨줄 수 있을지 당연히 여러 가지 뭐 명분은 있었습니다. 이제 터보컨트가 등장하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하락 명분을 좀 줬죠. 예. 전쟁도 있었고 하락 명분도 충분히 줬고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시장 자체가 터보컨트가 딥시크 때는 그거를 25년 2월이었죠. 그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18%까지도 빠졌었고 근데 결국 다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터보컨트도 중동 전쟁에 많이들 묻혀 있지만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반도체 많이 필요하다.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도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게 투자 논리가 좀 먹혀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확실히 좀 다르기는 해요.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좋았다면 이거를 이제 좀 잡고 올라갈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하락인데 뭐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터보컨트 이슈는 메모리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 비메모리 메모리 할 거 없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다. 다만 이 전쟁 이후에 지적적 리스크가 좀 비껴나가고 나서 진짜야 그러려면 2분기까지는 좀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 있는 증시는 전쟁이 당장 끝나더라도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신호를 요 거래량 최소한 이 거래량의 절반 정도는 나와줘야 빠져나갔던 외국인 수급이 확 들어오는구나. 상승하면서 양봉에 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면서 나와줘야 다시 추세를 횡보로 가져가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들 M7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잘 버티다가 극복을 못하니까 쫙 빠졌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테슬라나 메타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위험한 기로에 있다. 특히 16만 원을 지지하지 못하면 하락 추세는 조금 더 가속화될 확률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조금 위험한 시기로 위험하다기보다는 꽤 변곡점. 삼성전자가 쉬면서 다른 종목들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냐. 최소한 횡보하면서 삼성전자가 횡보하면 개별주들이 굉장히 재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느냐. 다시 삼성전자가 턴하면서
수급을 쫙 가져가면서 다시 지수 위주의 장이 올 거냐,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좀 빠를 수는 있지만 윤곽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어느 정도 다음 주면 마무리 국면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또 현금이 왕이었어요. 사실 유가가 계속 변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다가 인버스적인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 재생에너지 쪽입니다. OCI 홀딩스나 네, 이런 거 OCI 홀딩스나 CS 윈드 같은 풍력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까지만 해도 잘 좋았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로 갈수록 그냥 죽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어떤 주가는 반응을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유가보다 신재생 에너지 쓰는 게 더 쌀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반영합니다. 실물은 다를 수 있어도. 근데 이런 종목들까지 밀린다는 거는 그냥 일단 지금은 다 매도하자. 뭐 돈대 많이 올랐던 거 수익 나고 있는 거 일단 매도해서 현금 좀 갖고 있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들까지 다 밀렸다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도 현금이 왕이다. 그 컨셉이 좀 많이 먹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가가 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은 각국들마다 이제 유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유가만 바라보기에는 좀 그렇다. 대만도 지금 해상풍력 발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언급을 조금씩 해주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사실 태양광 대장이긴 했었습니다만 유상증자 좀 이슈가 있었죠.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이게 최종적으로 금감원에서 금융 이제 상위 정부기관에서 과연 유상증자를 진짜 허용을 할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철회되면 다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약간 좀 도박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냥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태양광 쪽에 있는 수급은 OCI 홀딩스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쪽으로 가겠죠. 네, 에너지 현대 에너지는 잘 버텼네요. 이쪽 태양광 쪽이 더 잘 가는 흐름을 좀 보여줄 거라고 보고요. CS 윈드도 풍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오늘 LNF도 다 같이 오늘 밀렸습니다. 오늘 뭐 종목에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에 다 쓸려온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LNF가 화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8% 가깝게 밀리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추세가 우상향인 게 누가 봐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평선도 정배열되어 있고요. 그렇게 시장이 어지럽고 난리였었어도 이 종목은 지금 센 종목입니다. 시장 대비 강도가 센 종목이에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 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겠죠. ESS로 올라가는 건지 뭐 실적에 대한 걸로 올라가는 건지 다른 이슈로 올라가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코스피 코스닥보다 훨씬 센 종목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는 이런 종목이 많이는 없지만 꽤 있습니다. 여전히 꽤 있어요. 여전히 꽤 있습니다. 바이오 중에서도 특히 있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오늘 볼까요? 보로노이가 잘 버텨 밀렸는데 여기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 요 최소한 지금 21선 이상에 있는 종목들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뭐 CS 윈드 같은 종목들. 어쨌든 21선 위 이상에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우상향하면서 21선 위 이상에 있는 종목들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른 주식들은 팔아도 이 주식은 덜 팔거나 안 판 게 되겠죠. 그러니까 덜 빠지거나 여전히 우상향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V자 반등이 나오면 지금 과대 낙폭인 애들이 더 빨리 올라오긴 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덜 가긴 하겠죠. 근데 이제 지정적인 리스크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마무리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식하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종목들이 다시 대장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식들은 팔더라도 이 주식은 늦게 파는 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주식들은 올해 주도주가 될 또는 주도 섹터로서의 가능성을 포텐셜을 지닌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잘 골라 놓으셨다가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환율도 좀 진정된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섹터로는 여전히 반도체, 원전, 바이오, 신재생 결국은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 논리들이 계속 이어졌던 부분들입니다. 예.
오늘 3,000당 때문에 바이오가 섹터가 흐트러졌지만 다시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바이오들이 또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월 달은 3월 달만큼 힘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꼭 이렇게 역대 최고로 빠지는 달이면 다음 달은 또 급등했던 케이스들도 좀 있고, 이제 전쟁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서 수습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국면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위험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항상 이 시기에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상 닥치면 못 삽니다. 손가락 버튼이 잘 눌러지진 않아요. 근데 결국은 또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제자리 갈 종목들은 여전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잘 골라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4월 달은 여전히 너무 무리해서 특히 3월 달에 손실을 좀 많이 입으셨다라는 분들은 분명히 4월 달에 무리해서 매매를 하시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가 가장 지켜야 될 거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으면 올해 1월 달, 2월 달 같은 장은 또 만날 수 있어요. 네,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수가 됐든 신용이 됐든 무리하게 서서 시장에서 퇴출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아웃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돈 벌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뭐 쓰시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쓰시려면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게 쓰시면서 손절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변동성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느냐, 못 하잖아요. 뭐 사실 정황적으로 또는 과거 사례상 앞으로 한 2주 정도면 마무리 되겠지라는 게 이제 시장 컨센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고 중동 전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레버리지를 써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고려하셔서 아직까지는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다 맞다라고 봅니다. 하다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우상향인 종목들이 좀 늘어났을 경우에 그때 접근하셔도, 그때 레버리지를 좀 쓰셔도 늦지 않다. 시장이 될 때, 지금 분명히 조급하실 겁니다. 시장이 될 때 레버리지 써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4월달 매매 잘 하시고 4월달에 만나 뵐 때 시장에서 퇴출되시면 이 유튜브도 보시지 않겠죠. 네, 부디 살아남아서 또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마무리 되겠지라는 게 이제 시장 컨센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고 중동 전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레버리지를 써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고려하셔서 아직까지는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다 맞다라고 봅니다. 하다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우상향인 종목들이 좀 늘어났을 경우에 그때 접근하셔도, 그때 레버리지를 좀 쓰셔도 늦지 않다. 시장이 될 때, 지금 분명히 조급하실 겁니다. 시장이 될 때 레버리지 써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4월달 매매 잘 하시고 4월달에 만나 뵐 때 시장에서 퇴출되시면 이 유튜브도 보시지 않겠죠. 네, 부디 살아남아서 또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치캠프 신간 2030 혁신테크 주도주 시리즈 우주테크, 탐사의 시대를 넘어 투자와 산업의 우주가 열린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새로운 주도주와 밸류체인까지 산업분석 전문가 손정우 대표가 제시하는 미래를 이끌 주도주 분석, 리치캠프에서 확인하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트렌드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뤄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